801번부터 보면은 이제 연립 방정식은 부등식과 다르게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ax 더하기 by는 c꼴, 이런 게 이제 연립 방정, 이런 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었지. 이제 이런 게 연립 방정식인 것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게. 그래서 쌤이랑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식을 두 개 찾을 거고요.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거는 미지수가 항상 두 개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두 수가 나왔습니까? 두 자연수가 나와 있죠? 걔를 x랑 y로 두면 될 것 같아. 둘이 더했더니 얼마 나왔대? 59. 두 번째, 큰 수를 쓰면 x로 더 볼게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래. 그럼 나랑은 이 식을 보고 약간 이런 걸로 바꿀 건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검사한식 쓸 건데, 저번 시간에 했잖아 우리 이거. 그럼 잘 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52를 7로 나눠보겠습니다. 목 얼마 나오죠? 52를 7로 나누면 7. 나머지는 3. 그럼 이제 얘는 나눗셈을 한 거잖아. 그럼 검산식은 뭐냐면은 내가 52를 잘 나눴나 안 나눴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누는 애랑 몫이랑 나머지로 잘 조화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52 어떻게 만들 수 있어? 7, 7, 3으로. 7 곱하기 7 한 다음에 더하기 3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한 거야? 나누는 애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x는 뭐로 쓸 수 있을까? 7y 더하기 3까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쌤이랑은 이렇게 둘로 연립방정식 풀 건데요. 지금은 하나는 x 플러스 y는 59, 하나는 x는 7y 더하기 3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 써서 풀어볼까? 방법 두 가지 있었는데, 뭐랑 뭐 있었죠? 더하고 빼기, 가간법이랑 대입법 있었는데, 지금은 x는 땡땡땡이니까 대입법이 낫겠죠. 그렇지. x지마로 7y 더하기 3 넣어볼게. 그럼 여기는 7y 더하기 3 더하기 y는 59까지. 그러면 7y 더하기 y 얼마 나옵니까? 8y. 3 넘어가 볼까? 59 빼기 3이니까 56. 8, 7에 56. y가 7이고 여기 넣어버리면은 여기는 뭐 아까 더해서 59였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52까지. 큰 수는 52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얘는 아까랑 다르게 두 개의 자연수가 아니고요, 두 자리 자연수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래요? 12. 두 번째, 얘 이제 단골 멘트가 있죠. 항상 뭐 합니까? 바꾸죠? 순서를. 그럼 나랑은 이 자연수랑 이 자연수의 조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뭐 해줘야 돼요?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x, y 식으로 어떻게 바꾸죠? 10x 플러스 y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yx는 10y 더하기 x로 바꿀 수 있고. 됐어? 그럼 이제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은는이가 잘 받는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은는이가. 여기 보면은 조건 이거 하나 끝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여기 조건 파악할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바꾼 애는,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요. 그럼 지금 얘가 18 작은 거잖아. 얘가 큰 거죠. 그럼 나는 큰 쪽에 18을 빼겠습니다. 그럼 둘이 같아질 수 있겠죠. 이거 풀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식을 가지고 오면은 얘처럼 만들어주면 돼. 문자 넘길게. 숫자 넘어오고, 숫자 넘어오면 얼마야? 18. x 먼저 넘어갈까? 마이너스 x, 9x. 10y 넘어갈까? 마이너스 10y. 여기 1y 있어. 마이너스 9y. 그러면은 9x 빼기 9y니까 뭐 하고 싶어? 2로 약분하고 싶죠? 9로.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x
빼기 y는 2 나오겠죠. 그럼 얘랑 둘이 뭐 하면 돼요? 이번에 또 가간법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대입법은 아니지. 뭐 하면 돼? 더하거나 빼기 하면 돼. 그래서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쌤이랑 활용하면서 다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할 거야.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해? 이렇게 표시해놓고 더하기 아니면 빼기고요. 이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하기로 했어. 쌤 지금 더하기 할 거거든요. 오른쪽 더해보자. 얼마 나올까? 왼쪽은 x 더하기 y랑 x 빼기 y가 더하기 되는 거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더해주면 돼요. 세로 라인끼리. xx, 2x. y는요? 4죠. 그렇지. 2x가 14입니다. x는요? y는요? x가 7이니까 여기도 되고 7에서 뭐 빼야 2 나오겠어? 5까지. 그렇지.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죠? 처음 숫자. x가 7이고 y가 5래. 근데 처음 숫자 x, y 구해달래. 그럼 얼마입니까? 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나왔는데 평균도 너네가 은근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파악해볼게 얘들아.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 나왔네요. 이거 두 개 x랑 y로 더 보자. 괜찮죠? 그러면은 평균 78점이래. 평균이 어떻게 구해? 둘이 평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78점까지. 그럼 쌤이랑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볼까? 나누기 1000 2 곱하자. 얼마? 그렇지. 156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다. 여기서도 기준이 은는히 갑니다. 은는히가. 누가? 수학 점수가. 수학 점수가. 얘가 영어 점수보다 뭐하다고요? 얘가 6점 높대. 그게 낮은 거잖아. 낮은 애한테 6점 더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나왔네요. 지금 뭐로 풀까? 대입법. x에 대해 y 더하기 6 대입하겠습니다. y 더하기 6 더하기 y는 156까지. 이 y는 6 빼니까 150까지 나왔어? 약분하면 얼마 나올까? 75. 그럼 y가 75니까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은 6 더할 거니까 81까지. 뭐 구해달래요? 수학 점수. 81점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식이 안 써지는 거 당연히 애들 안 풀어오면 되는 거 아시죠? 814번. 근데 이게 은근 원래 어려운데 부등식 활용을 시험 공부 잘 해놓은 사람은 은근 쉬울 수도 있어. 똑같아. 부등식 활용은 부등호 쓰는 거고 얘는 미지수 2개 쓰는 거니까. 맞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300원짜리 연필, 500원짜리 색연필 합해서 10자루 샀고요. 총 3,600원 지불했는데 이게 어차피 활용 문제다 보니까 x, y를 모르두기 어려우면 마지막 문제 읽어주면 돼. 300원짜리 연필은 몇 자루인지. 얘 개수가 x개구나.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10 빼기 y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연필과 색연필 더해서 몇 자루라고요? 10자루. 두 번째, 300원짜리 연필 x개 있대. 총 얼마겠어? 총 금액이 얼마겠어? 300x 되겠죠? 두 번째, 여기는요? 500y. 이게 얼마인 거예요? 3,600원까지. 뭐 선택지는 많죠? 근데 쌤은 당연히 0 두 개를 지워버리겠죠. 몇 x? 3x, 5y, 36원. 그럼 얘들아 3x, 5y니까 여기 얼마 곱할까? 3 곱할까 그냥? 5보다 3이 낫죠? 3x 더하기 3y는 30까지. 그럼 이런 형태 나와 있으면 보통 대부분 이제 가간법 쓰는 거 맞죠? 뺄게요. 3x 빼기 3x니까 지워졌고요. 5y 빼기 3y니까 2y는 36 빼기 32니까 6까지. 약분하면 y는 3개. 그럼 x는 몇 개일까? 아까 더해서 10자루라고 했는데 7자루. 뭐 구해달래 얘들아? x개. 7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번. 지금 문제 보면은 또 뭐 성인, 청소년 버스 요금 합한 거, 성인, 청소년 버스 요금 합한 거. 근데 마지막은 청소년 한 명의 버스 요금 궁금하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물어본 거 X라고 더 볼게. 그럼 지금 위에서 청소년 말고 성인도 요금이 있기 때문에 성인 요금 Y라고 더 보겠습니다. 쌤은 보통 X 먼저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4명 먼저 써볼게. 4명의 청소년이니까 4X1, 성인 2명이니까 2Y1. 얼마 나왔대? 6,600원. 두 번째, 청소년 2명 2X, 성인 3Y는 5,900원. 그런데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왜요? (2) 로 다 약분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y는 3,300원 써놓고 뺄까요? y 빼기 3y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y. 3,300 빼기 5,900이니까 마이너스 2,600원. 더하기 약분하면 13, y는 1,300원. x는요, y가 1,300원이니까 y가 제일 적은 데 넣어주세요. 여기 넣을까요? 그럼 2x 더하기 1,300원은 3,300원. 근데 지금 다행히 10의 자리가 맞아가지고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 3,300 빼기 1,300. 그렇지. 누가? 2x가 2,000원이래. x 얼마야? 1,000원. 혹시 문제 뭐 구해달래? 청소년 한 명 버스 요금 1,000원. 그 다음에 볼게요. 마당에 개와 닭이 총 17마리가 있다. 개와 닭의 다리 수합이 다리의 수에 물어봤고요. 총 마리 수도 알려줬습니다. 닭의 말이 X니까 개의 말이는 Y가 되겠죠. 그러면 닭이랑 개 더해서 17마리 써주시고요. 혹시 닭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2개죠. 개의 다리는 4개죠? 이게 얼마래요? 42까지. 그럼 아까랑 또 문제가 똑같지 않냐? 이거 뭐 할까? 약분해야겠죠? x, 2y는 21까지.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를 봤을 때 뭐 물론 가간법을 써도 좋지만 눈으로 풀어도 돼. 왼쪽은 1, 1이고 여기는 1, 2잖아. 그럼 y만 한 개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숫자가 얼마 차이 나는데? y가 4인 게 보면 y가 4니까 x는 얼마겠습니까? 13이겠죠. 너무 쉽다. 맞지? 혼자 해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7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은 60살이고요. 그럼 또 잘 보자.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찾는 거야. x랑 y를 뭐로 둬야 될지. 지금 뭐로 둬주면 될까? 아빠와 아들의 나이를 그냥 x랑 y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아들 써볼게요. 여기 아빠 쓸게요. 가보자. 지금 더해서 60. 두 번째, 10년 후. 우리 10년 뒤면 다 나이를 10살 더 먹는 거죠. 맞지? 10년 후면 아들도 x 더하기 10. 아빠도 y 더하기 10.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혹시 10년 후에 누가 기준이죠? 문제 읽어. 두 번째 줄 읽어봐. 아버지의 나이가라고 되어 있죠. 아빠 나이가 기준입니다.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에 몇 배? 이게 아들 나이잖아. 이거 2배 해줘야지. 2배보다 5살 더 많대요. 그럼 잘 봐. 아빠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쭉 써주면 돼요. 5까지. 아빠 나이가 문제 말 때 그대로 아들 나이에 2배보다 5살 많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끝. 여기 잘 정리해보자. 그냥 쭉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2x 20 더하기 5니까 25 y 더하기 10까지. 그럼 얘는 한 번 더 쓸게. 이것만 잘 써보자. y 넘어갈까? 2x 빼기 y. 그렇지. 2x 마이너스 y.
원래 10이 있었어. 25 넘어오자. 마이너스 25. 그럼 암산돼? 10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15까지. 여기서 뭐 해버릴까? 쌤은 곱하기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 y 개수가 맞았기 때문에 더하겠습니다. 3x는 45. 약분하면 x는 15. 딱 너네 나이네. 맞죠? 15니까 아버지 연세는 45살. 됐나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도 은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의 말뜻 그대로 바로 써주면 되긴 하는데 혹시 x랑 y 뭐랑 뭐 두면 될까? 문제에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긴 해. 산악회 여자 회원이랑 남자 회원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회원 x, 남자 회원 y라고 더 보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몇 명? 38명. 두 번째, 얘들아, 만약 남자 회원이 10명이야. 그럼 10명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5명. 왜? 10 곱하기 2분의 1 한 거니까. 그러면 남자 y명인데 2분의 1이네.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2분의 1 y. 그러면 여자는 4분의 1? 그렇지. 이게 얼마래? 14명. 그러면 이제 쌤이 팁을 조금 주자면은 여기 원래 뭐 곱할 거야? 4 곱할 거죠. 근데 혹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여자 회원 수지. 그럼 우리는 x가 남으면 좋잖아. 뭐 좀 거꾸로 썼네. 바꿔 써줄게. 4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우리 x가 남으면 좋잖아요. 그럼 y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럼 얼마 곱하는 게 더 나아? 2 곱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솔직히 너네 마음이야. 왜냐면 분수를 우리가 항상 분모를 없애기 공부했기 때문에 4가 익숙한 사람 4를 곱해도 되는데 이제는 뭐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빼보자. x 빼기 2분의 1x 2분의 1x 괜찮아? 할 수 있죠? y 빼기 y가 지워졌고요. 38 빼기 28이니까 10까지. 그러면은 어떤 숫자의 반 한 게 10이래요. 20이겠죠. 그 다음에 도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형 문제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나와 있죠? 근데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24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잖아. 얘를 미지수로 둬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로 x, 세로 y. 그럼 24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나, 둘. 다시 말하면 둘레는 가로랑 세로를 더하면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되죠? 쌤은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쓸 겁니다. 둘레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고요. 절반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 이게 좀 어려운데 얘를 얘들아 2배 늘린대. 얘를 4cm 늘린대. 늘릴 수 있지? 얘 늘리면 어떻게 돼? 2x 얘는 y 플러스 4. 혹시 이게 쌤이랑 누구랑 누구만 더한 거예요? 가로랑 세로만 더한 거죠? 여기서 뭐 해줘야 둘레야? 2 곱해줘야 둘레인 거야? 알지? 2 곱해줘야 둘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래요? 42래요. 그럼 쌤 또 뭐로 풀까? 2배를? 안 하겠죠. 굳이? 21까지. 여기 숫자 4 있네? 넘길게. 4 빼면 얼마 나올까? 21 빼기 4. 천천히. 얼마 나와? 17. 혹시 얼마 차이? x 차이. 얼마 차이? 5 차이. x 5입니다. x가 5니까 y 얼마겠습니까? 7. 문제 뭐 구해달래요? 처음 직사각형 가로가 아까 x랑 y였죠? 그럼 이거 둘이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곱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35.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보자. 지금은 문제가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맞추면 5점,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합니다. 유민이는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얻었을 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수. 그러면 맞힌 문제가 X가 되면은 무슨 문제? 틀린 문제가 Y가 될 거고요. 둘이 더해서 몇 문제요? 20문제 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맞추면 몇 점? 5점. 틀리면 2점을 깎는다고 했잖아.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총 79점. 쌤은 X 궁금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Y 없을 거죠? 뭐 할 거야? 2배에서 빼야겠죠. 2배 해보자. 2X, 2Y, 40. 더해야겠는데? 미안. 7X는 지워졌고요. 더할 거니까 119. 야, 어렵다. 일단 추천은 7의 배수일 거 아니야? 7 곱하기 뭐니까 그것 중에 뒤에 9로 끝나야 돼. 그 뭐밖에 없냐? 7, 7에 49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부족하잖아. 아마 17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7, 7에 49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X는 17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처음 보시나요? 현영이와 건아가 뭐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인데요. 뭐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2단 내려가고. 처음 해보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일단 얘들아 현영이랑 이제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현영이가 3번 이기고 2번 졌어. 그럼 건아는 몇 번 이긴 거야? 왜? 둘이 가위바위보 한 거니까. 맞지? 아니면 뭐 잘했어. 이렇게 더해서 합 구해도 돼. 근데 합이 안 나와 있을 게 하면 얘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 3, 2로 너네가 해석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영이가 이긴 횟수는 건아가 진 횟수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문제가 내가 여기를 x, y로 두게 되면은 여기가 뭐, 그치. y, x가 돼버리겠죠. 오, 잘하는데요. 이기면 몇 점 플러스? 3점. 지면 몇 점 마이너스? 이랬더니 처음보다 16칸, 얘는 6칸. 혹시 이 문제 그 문제지 않냐? 숫자가 3-2에서 -2, 3으로 바뀌었죠. 숫자가 대칭이 된 거거든. 쌤이 이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알려줬냐면은 뭐 지금은 엄청 어렵지 않아. 너네가 뭐 문자를 없앨 때 6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대칭 문제인데 3x-2y이고 밑에는 -2x 3y 같은 개념이어서 이렇게 숫자가 크로스가 됐잖아요. 이 문제일 때 쌤이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그냥 더할 겁니다. 문자가 안 없어져도 그냥 더할 거예요. 그냥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x 플러스 y는 22 나올 거죠? 이거를 문제 또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칭이 나와 있으면은 둘을 더해서 또 다른 식 한 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잘 봐요. 문제 원하는 거 뭐야?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입니다. 이긴 거랑 진 거 더하면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니야? 비긴 거 없으니까 답은 22입니다.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더하기 이용해서 구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총횟수가 아니고 이긴 횟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랑 가간법 써주면 돼요. 왜냐면은 3y 빼기 2x니까 우리가 2배씩 키워서 뭐 해버리면 돼? 2배씩 키워서 뭐 해버리면 돼? 더하면 x 사라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쌤이 나오면 계속 설명해 줄 건데 너희도 문제 풀 때 대칭 같은 형태 나오면은 더해서 식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알겠죠? 45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죠? 숙제할 때도 어려운 거는 일단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대표 문제랑 밑에 문제 2개 정도는 무조건 맞추고 온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연립방정식에서만 나오는 문제거든요.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마스터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풀 때 꼭
표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표.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누가 써있을지 한번 한번 찾아볼까? 누구랑 누구 쓸 것 같아? 문제 읽어보면 일단 남자 여자 있죠. 또 감소. 또 뭐 있을 것 같아? 퍼센트? 작년, 올해 맞습니다. 하나는 작년 쓸 거고요. 하나는 올해 쓸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작년에 비해 올해가 막 늘어나고 줄은 거야. 그래서 그 감소랑 증가를 이용해서 올해 여학생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도 핵심 포인트가 보통 우리 물어보는 거 뭐라고 두죠? X라고 두죠. 얘는 X라고 두면 문제 못 풉니다. 풀 수는 있겠지. 엄청 고생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외우라고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X라고 안 둘 거고, 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누구를 X라고 둘 거냐? 올해 말고 작년. 그럼 우리가 보통 X, Y 2개 쓰잖아. 그럼 누가 Y겠어? 남학생. 남학생. Y.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혹시 몇 명이래요? 1000명. 그럼 식한계 구했네? 둘이 돼서 얼마야? X 더하기 Y에서 1000까지. 그럼 잘 봐.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땡큐. 혹시 남학생은 어떻게 변화된 거죠? 6% 줄었대. 그럼 얘들아, 몇 퍼센트 남은 거야? 94. 그러면은 100분의 94 Y를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여기 몇 퍼센트 변화된 거죠? 4% 늘은 거네? 그럼 몇 퍼센트 쓸까? 100분의 104. 그렇지. 100분의 104X 됐겠죠. 여기는요? 5명 감소됐대요. 몇 명인 거야, 그러면? 990.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두 번째 이거네? 그럼 써볼게. 어때? 풀기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일단 어렵겠죠. 왜냐면은 너네가 이 100을 약분이 된다고 뭐 지금 되겠지만 안 돼도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100을 곱할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돼? 100x, 104x, 94y는 얼마야? 99,500이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104나 94를 곱할 거잖아. 어때? 너무 어렵다고, 식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 안 쓸 거야. 땡. 그럼 누가 쓸 거냐? 변화된 인원으로 풀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우리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 했죠? 6%. 그럼 100분의 6y인데 이 인원이 줄은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죠. 그 다음에 4% 증가됐지. 여기 뭐라고 쓸 거야? 100분의 4x. 그 다음에 몇 명 줄은 거죠? 5명 줄은 거죠? 마이너스 5명 쓸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여기다 그대로 가져가 볼게. 그럼 얘는 아까보다 문제가 어때? 좀 더 많이 쉬워졌죠. 얘를 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들아 처음 듣고 이해 못하겠죠, 완벽하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나면 강의 보시고 표 이용했었고, 처음에는 식을 이렇게 쓰겠지만 우리는 가운데 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구? 얘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식으로 너네가 만들었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너네 능력이지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여기 너네 마음이야. 약분하고 올래 아니면 그냥 100 곱해버릴래? 100 곱할까? 그럼 4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500. 여기 얼마 할까? 그냥 4배 해버릴까? 4배? 4x 4y는 4000 빼기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4500 됐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00 지워지면
450명 될 것 같아요. Y가 450명이래요. X 얼마일까? 550명. 그렇지. 잘 봐, 이 문제 핵심. 우리 물어보는 거 뭐였죠, 문제에서? 올해 여학생. 근데 우리 올해 여학생 X로 뒀나요? 아니었죠. 그렇지. 여기였습니다. 550명에 뭘 더해줘야 돼? 또 4% 더해줘야 돼.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550명에 4% 얼마일까요? 맞아. 5.5랑 4 곱해도 돼. 오, 굿.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소금량 구할 때 100단위면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100의 자리 아니고 곱하잖아. 지금은 5.5짜리겠죠? 그래서 4랑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이랑 4니까 약분해서 5랑 2. 5랑 55 약분되죠? 11. 22명이 추가된 겁니다. 몇 명에서? 550명에서. 답은 572명.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보자. 지금 너네 또 싫어하는 정가, 원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 문제 읽어봤는데 새로 만든 두 종류의 청바지 원가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 둘을 X랑 Y로 둬야 되지 않을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여기에서 10% 이익을 붙인대요. 그럼 10% 얹는 거야. 그럼 몇 퍼센트일까? 100. 얹는 거니까 110%. 얹어야 되니까, 맞지? 그럼 여기는 100분의 110x 되는 거고, 여기는 100분의 110y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이렇게 정가를 정했는데, 두 청바지 정가의 합이 49,500원이래요. 얼마라고요? 49,500원. 두 번째. 원가의 차는 3,000원이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먼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일단 00 지워주시고요. 쌤이 지금 느낌이 싸한 게 이 49,500원 어떤 숫자 조합일 거냐면 쌤이 알려주자면은 얘는요 45,000원에 4,500원 더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110%. 10%를 얹은 거예요. 45,000원에서. 그래서 쌤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누구랑 이 10분의 11이랑 49,500원을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11분의 10 나왔으니까 여기만 잘 계산해 볼게요. 49,500원에서 11분의 10 나눠보자.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495랑 11이 무조건 나눠질 겁니다. 4, 44, 5, 55. 그러면 약분되면 55인겨. 그럼 5,500원에 얼마 곱할 거야? 10 곱하겠죠. 그럼 얼마예요? 55,000원. 됐나요? 뭐 구해달래? 더 비싼 청바지. 더 할까요? EX는? 80원. 예? 58,000원. 약분하면 29,000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29,000원이니까 Y가 더 싸겠죠? 그러면 더 비싼 거는 29,000원 가지고 와주면 되고요. 29,000, 답이 안 맞는데? X가 29,000원이니까 Y를. Y는 26,000원 아니야? 근데 더 비싼 청바지 정가 물어봤는데? 근데 어떻게 원가보다 더 싸? 뭐가 틀렸지? 58,000.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 여기 틀린 것 같아. 55,000원 아닐 것 같아. 다시 한번 나왔으면 여기 틀렸지? 쌤이 틀렸나? 5,000원 44였나? 45였나? 45였지, 맞지? 아이. 쏘리. 그럼 48,000원이니까 24,000원. 24,000원?
그럼 24,000원의 정가까지 와주셔야 됩니다. 24,000원의 정가.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게 우리 아까 왜 110%였지? 10% 얹은 거였죠. 얘 10%가 뭐겠어? 공아 지운겨? 2,400원이겠죠? 더하면 26,4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보겠습니다. 혹시 이 1문제 유형 기억나십니까? 얘는 딱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2를 다 끝냈다. 어떻게 식을 쓰기로 했었지? 그 X분의 뭐 그거 1? 우리 배터리 충전이 다 되면 뭐라고 해?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표시가 되죠? 100%. 2를 다 끝낸 건 얘들아 우리가 100%로 해석할 거고, 혹시 100%는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00. 곧 1입니다. 그래서 1문제는 다 완성했다를 1로 해석할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더해야 되잖아. 미지수는 보통 하루 평균 일한 걸로 미지수를 둘 거예요. 1일 동안 일한 거. 그래서 경준이가 1일 동안 일한 거 X, 미나가 1일 동안 일한 거 Y로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준이와 미나는 며칠 동안 함께 일했대요? 4일. 이거 맞아요?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일한 건데 하루 동안, 며칠 동안? 4일 동안. 이게 뭐라고요? 일이 완성이 됐대요. 1. 두 번째, 경준이가 8일 동안 일했대. 얼마 일한 거야 얘들아? 8x. 미나는 며칠 동안 일했대? 2y. 이게 얼마라고요? 1 끝. 이거 풀어주면 돼요. 개 쉽죠? 위에 거 수정할게요. 4x 더하기 4y. 우리는 분수보단 숫자 좀 키우는 게 낫죠? 여기 키울게요. 8x 8y는 2까지 빼면 얼마요?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y는 6분의 1까지. 잘 봐, 그럼 얘들아. 미나가 하루 동안 일하는 게 6분의 1인 거야. 그럼 어떤 말이냐면은 얘는 며칠 동안 일해야 일이 완성되겠어? 6일.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경준이가 구해볼까요? 6분의 1 구했으니까 y가 제일 적은 여기다 넣어볼까? 8x 3분의 1은 1까지. 8x는 넘어가면 3분의 4. 예? 넘어갈 거니까 1 빼기 3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는 3분의 3이고 3분의 2까지. 그럼 x는요? 양변 8을 나눌 때 8을 지울 때 8을 나눠줘야겠죠? 12. 그렇죠. 12분의 1까지. 그러면 혹시 답은요?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12분의 1이니까 며칠 동안 일해야 일이 끝나겠습니까? 12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굿. 문제가 안 끝나 무슨. 60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규네 집에서는 A역까지 거리가 5km이고요. 인규는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습니까?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이거 중간에 끊어서 나가자 우리. 어차피 다 해도 오다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마무리 지어보고 거속시까지 마무리 지어볼까요? 집, 역 거리 얼마라고요? 5km. 근데 지금 인규는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쭉 읽어봤더니 오전 8시에 도착했대요. 몇 시간 걸렸죠? 1시간. 그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뭐래 얘들아? 지금 시속이 4km로 갔다가 6km로 갔죠? 그럼 잘 봐요. 이 거리를 우리가 모르잖아. 더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리를 미지수로 둘 건데 여기 뭐라고 쓸까? x.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Y. 그렇지. 이제 5-x로 안 써도 됩니다. 전에 더해서 얼마? 5.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알고 있죠? 시간 공식 뭐죠? 속시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예요? 4. 분의 x.
6분의 y 이게 1. 됐나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바꿔야겠죠? 얼마 곱할까? 4, 6이니까 12 그렇지. 얼마? 3x 얼마? 2y 오른쪽은 12 얼마 키울까? 2배 키울게 2x 2y 10 빼면 x는 2 y는 3. 이때 인규가 달린 거리 문제에서 달린 거리 어떻게 써 있습니까? 시속 시속 6km로 달린 거리이기 때문에 y겠죠. y는 3입니다.